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님, 네. 오늘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정말 궁금한 게 한국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SAT나 ACT와 같은 시험을 준비해서 나아가 토플도 준비하겠죠. 그런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 아니면은 뭐 얼리 디시즌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년제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성적으로 3학년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맨 처음부터 4년제에 가서 또 다른 4년제로 편입하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은 편입이고요. 1가지 방법은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넘겨 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직접 입학, 즉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준비물들을 받고 이제 뭐 지원을 해야 되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이 11월 달에 끝났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남죠? 그러면 1월 1일이 데드라인인 학교들이 대부분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월 달 동안 SAT랑 ACT를 준비해서 그 대학교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타임라인 자체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이렉트 엔트리를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1년 동안 SAT나 ACT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나아가 토플이랑 IELTS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11월 1일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얼리 디시즌이라고 해가지고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레귤러 어드미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SAT나 ACT와 같은 시험이 매우 어렵고요. 나아가 토플이나 IELTS도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한국 수능을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방금 말씀하셨던 regular admission 그리고 즉 direct entry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플랜의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원하는 드림 스쿨을 다이렉트 어플라이로 함으로써 그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존재하고요. 단점으로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능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수능보단 쉽습니다. 우리나라 수능보단 쉬운데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이제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일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웬만하면 1년 정도는 갖고 재수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2년제에서 4년제로 가는 그런 편입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제도는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CLA라든지 아니면 UC 버클리 이 두 대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편입생을 10,000명 넘게 뽑습니다. UC 계열 학교들은 되게 명문대학교들이 많아요. 이 수많은 UC 계열 학교, 뭐 UC 데이비스가 있고요, UC 얼바인 있고, 산타바바라, 뭐 샌디에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명문대학교들에서 1년에 편입생을 무려 28,000명을 뽑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립대학교로 편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2년제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주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들은 주 정부의 펀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정책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올드를 안 따르면은 주 정부에서 펀딩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학교가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에 있는 주립대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각 주에 있는 2년제 대학교에서 무조건 할당량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뭐 UC 버클리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러지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 위스콘신 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스콘신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러지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혹시 이 2년에서 4년 저희가 흔히 말하는 2+4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 절감입니다. 우리가 일단 흔히 미국 대학 하면은 뭐 억소리 난다 이렇게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커뮤니티 칼러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학비가 저렴한 곳은 뭐 600만 원, 그리고 비싼 곳이라 해봤자 1,300만 원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교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입학의 문턱이 매우 낮아요. 한마디로 내가 내신이 9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영어 점수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각 커뮤니티 컬러지마다 운영하는 ESL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ESL 프로그램을 듣고 통과를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일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각 커뮤니티 컬러지 같은 경우는 카운셀러가 있어요. 편입 카운셀러. 그래서 그 카운셀러가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과목을 해야지 편입이 가능하다 이런 걸 도와줘요. 왜냐면 2년제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 좋은 4년제로 편입을 많이 해야지 그 학교가 홍보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학점 관리가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입학의 문턱이 매우 낮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쟁을 하는 학생이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학점 관리가 매우 용이하게 되는 거죠. 와우, 생각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은 혹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티 컬러지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대부분의 커뮤니티 컬러지가 기숙사가 없어요. 자취를 해야 되는데 이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먹고 공부에 쏟아부을 시간을 자취하는데 좀 많이 쏟아붓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의 단점은 학생들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의지가 약해, 내가 만약에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편이야,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진짜 놀기 좋죠. 왜냐면 주변에 파티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편입을 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졸업한 대학교에 커뮤니티 컬러지의 성적이 떠요. 이게 이 친구가 2년제에서 편입을 했구나, 이거를 단순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도서관이 너무 부실해요. 4년제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때 도서관이 24시간 오픈이거든요. 도서관도 커요. 자리도 많고 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2년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금방 문 닫아요. 내가 만약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도서관이 좀 부실하다, 이게 2년제 대학교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2년제에서 4년제로 가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학생들한테 알맞을까요? 일단 이 2년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내신이 정말 안 좋아, 내신이 정말 바닥이야, 내신이 정말 안 좋은 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 또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주립대학교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 UCLA라든지 UC 버클리와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2년제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있어요. 보통 내가 2년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편입할 학교를 찾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UC 버클리가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UC 버클리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컬러지를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라고, 이건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UC 버클리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대학교는 학점 교류도 매우 잘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UCLA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커뮤니티 컬러지를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에서 UCLA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냅니다. 즉 내가 만약에 2년제를 통해서 4년제로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내가 가고 싶은 드림스쿨을 설정한 다음에 그 드림스쿨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컬러지를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2년에서 4년 대학교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시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정말 가고 싶은 4년제 대학교를 먼저 선정을 한 후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컬리지를 입학하는 게 좀 더 알맞은 방법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막 일리노이 주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LA로 편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점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LA 지역 같은 경우는 LA에 위치한 커뮤니티 컬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경쟁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UC 계열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컬러지는 무조건 LA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내가 위스콘신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커뮤니티 컬러지는 위스콘신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 좀 더 알맞는 건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렇게 4년제 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명문 사립대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만약에 디에고님께서 고려대학교 입학처장이에요. 두 명의 학생이 원서를 지원했어요. 한 명은 건국대 출신이고요. 한 명은 건국 전문대 출신이에요. 둘 다 학점은 3.6, 3.6이에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국대생을 뽑지 않을까요? 그래도 4년제에서 오는 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립대와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주립대는 주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립대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코넬대학교 말씀드릴게요. 코넬대학교는
대표적인 아이비리그 대학교인데 코넬 대학교 사이트에 가보시면 2년제 출신 트랜스퍼 스튜던트랑 4년제 출신 트랜스퍼 스튜던트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4년제 대학교에 가서 또 다른 4년제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내가 탑 티어급에 있는 또 다른 사립대학교로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4년제에서 4년제를 편입하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내신은 보통 3등급에서 6등급 사이,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 4년제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리고 편입을 꼭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미국에 1등부터 50위 사이에 있는 주립대학교는 14개, 15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사립대학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도 다 사립이에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명문대학교, 뭐 MIT나 칼텍이라든지 아니면 듀크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대학교, 노스웨스턴 이런 대학교들도 전부 다 사립입니다. 한마디로 명문대학교는 전부 다 사립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명문대학교로의 편입을 희망한다라고 하신다면 또 다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쌓은 다음에 편입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이 4+4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이화 여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점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 15위에 위치한 밴더빌트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편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4년제랑 한국 4년제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냐라고 한다면 미국 4년제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에서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국 4년제, 그러니까 미국의 100위권 안에 있는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하는 거,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4+4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교가 그래도 나름 준수한 대학교들이에요. 미국 100위권 안에 위치한 대학교들은 꽤 명문이거든요, 나름. 그래서 캠퍼스가 일단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2년제에서는 약간 못 누리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4년제에서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식당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학생 식당이랑 기숙사. 근데 학생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빅스 샐러드바 정도의 수준이고요. 뭐 기숙사는 그냥 그래요. 그냥 방 하나에 침대 2개 그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거 보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시험 기간 때는 24시간 오픈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는 2년제에서 하는 것보다는 4년제가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입학의 문턱이 2년제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내신이 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는 적어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기숙사가 무조건 살아야 돼. 기숙사 1년을.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2년제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무리 100위권 뭐 근처에 있는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학비가 기본 3만 불은 넘어요. 그러니까 학비랑 기숙사비랑 뭐 합하면은 대략 5만 불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러지 학비에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뭐 4배, 5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 학비가 비싸요. 두 번째 단점은 학점 받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학점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편입을 도와주는 카운셀러가 없어요. 그게 진짜 좀 크긴 한데 2년제 대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학생을 더 좋은 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편입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타 대학교로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면 우수한 학생을 뺏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입을 도와주는 카운셀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이 4년제 대학교를 먼저 입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2년제 대학교에서는 영어 시험이 없이 이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ESL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시험을 따로 보고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플이나 IELTS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성적을 제출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2년제 대학교처럼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ESL 수업이나 혹은 뭐 이제 그런 시험 같은 것들을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이나 IELTS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왜냐하면은 4년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 점수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토플 점수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ESL 같은 코र्스를 듣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연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된다. 단 이 영어 점수의 컷이 좀 낮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컨디셔널 어드미션 혹은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 컨디셔널 어드미션을 제공하는 이런 대학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그리고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이 두 가지 대학교도 조건부 입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대학교는 토플 60점만 넘어도 그래도 받아줘요. 조건부 입학으로. 또 유명한 대학교인 메일러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혹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먼트, 이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도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건부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는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 없이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2년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영어 점수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4년제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볼게요. 총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바로 대학교로 입학하는 직접 입학, 즉 다이렉트 엔트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2년제에서 4년제로 갈 수 있는 편입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4년에서 4년으로 가게 되는 이런 편입 방법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어느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폭넓은 선택,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비를 절충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대를 더 이제 폭넓은 선택지를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현님은 일단은 유학 상담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3개 중에 하나를 꼭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학비 신경 안 써요. 그냥 제일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4+4. 그리고 저는 좀 돈을 아껴야 돼요. 학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2+4.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이렉트 엔트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현님과 함께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교를 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연락을 취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